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또 이른 아침이 왔습니다. 일요일 공유 6시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할까요? 요즘은 뭐 자고 나면은 아침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이거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들, 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한다고 합니다. 설마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는 어떤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요, 공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 닌텐도가 있어요. 닌텐도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가 게임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완구 회사였던 닌텐도의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들어갔을 때도 이제 포스터를 그리는 그런 일을 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를 세계 굴지 회사로 키워낸 레이크록 역시 밀크쉐이크 기계를 판매하던 외판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빛나는 결과를 이끌어낸 까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로운 발상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발상,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의 함정은 자신이 배우고요, 연구해온 곳에 갇혀가지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문외한은 기존의 관습이나 그런 개념에 얽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분야라고 해가지고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을 이제 망설이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끌리는 일이라면 잘 모르는 분야라 하더라도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세요. 오히려 그곳에서 여러분의 창의성을 마음껏 빛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뭐 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사소한 그런 소식과 정보라 하더라도 쌓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또 내공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왕자를 두고 현재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그런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어요. 삼성은 새로운 폴더블폰 시리즈의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5를 26일 발표를 합니다. 애플은 예년처럼 오는 9월에 초순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시장의 점유율 1위 수성을 두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올해 사상 첫 국내 언팩이라는 그런 초강수를 이제 뒀죠. 어깨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요.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5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해요. 삼성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갖는 언팩 행사를 통해서 이 폴더블폰 정주기의 입지를 굳힐 방침인데,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행사 초대장을 살펴보니까 이 언팩을 한글로 표기하고요, 글씨에는 서울의 명소죠, 남산, N 서울타워랑 경복궁 등의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 가지고 장식을 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도 국내에서는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를 해 가지고 폴더블 원조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확실히 이제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폴더블 대세화의 주역으로서 신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이제 반영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세계 각국 미디어랑 파트너사에게도 동시에 발송되는 그런 영상의 초대장에게도 공을 들였습니다. 사물놀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고요, 특유의 추임새까지 넣었는데
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제품에 대한 암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선 이 플립폰이 회전하면서 반짝 그런 광선이 이제 빛나는 것 같습니다. 빛나는 것도 이제 보이고 힌지 등 그 디스플레이 부분을 개선했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록빛하고 푸른빛, 보랏빛 등 이 단말기 모델 색상으로 추정되는 불빛도 이제 플립폰과 이제 함께 담았다고 하는데, 업계에 따르면은 새로운 Z 플립하고 폴드 5 시리즈의 외부 디스플레이는 세로 길이 기준으로 3.4인치 그리고 1.9인치인 전작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커질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 외부 화면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 것 같아요. 그간 단점으로 지적된 힌지 주름 역시 물방울 형태가 적용이 돼 가지고 전작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구매 변수인 가격 역시 Z 폴드 5의 경우에는 소폭 인하됐고 갤럭시 Z 플립 5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폴드 5 예상 출고가는 전작보다 $100 저렴해서 $1699, 플립 5는 전작과 같은 $999로 추정이 돼요. 전작 대비 성능을 개선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가지고 폴더블 폰 판매 확대를 염두한 노림수가 반영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최근에 출시된 그 구글의 폴더블 폰 픽셀 폴드 가격은 $1799, 중국산 폴더블 폰은 이보다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아주 저렴하다고 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갤럭시 Z 시리즈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키워가지고 약진하고 있는데, 그 마니아층이 공고한 아이폰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그 폴더블 폰 시장에서 점유율 과반을 차지해가지고 1위 왕자를 지키고 있는데,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1위를 두고 현재 엎치락 뒤치락하는 형국이더라고요.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조사 결과 보니까 삼성은 점유율 22%로 1위에 올랐고, 애플은 21%, 샤오미 11%, 오포가 10%, 비보가 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은 당시 아이폰 그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서 애플이 25%, 삼성전자 20%로 각각 집계됐는데, 삼성전자가 1위를 재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를 세부적으로 먼저 뜯어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은 매년 1분기 갤럭시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점유율 우세를 보였는데, 올해 1분기 격차가 1%포인트 수준으로 확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카날리스에 따르니까 지난해 1분기 삼성이 24%, 애플이 한 18%의 점유율 격차가 6% 차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하고 이제 중국산 그 중저가 스마트폰 업체들도 잇따라 가지고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면서 추격을 하고 있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애플의 아이폰은 올 9월이죠. 이 9월에 이제 초순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신제품 아이폰의 그 출시일이 15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업계에서는 배터리, 색상, 스펙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예상이 나오는데, 먼저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화면 상단을 가리는 그 노치 디자인이 모든 모델에서 사라져요. 배터리 용량이 전작보다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로맥스 모델에 비해서 최대 6배 광학줌 그 지원 잔망경 카메라를 탑재하고요. 일부 모델에서는 애플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이죠. 이 케이블을 대신 해가지고 USB-C 포트가 정역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서는 그린 색상, 그리고 프로 모델에서는 딥이죠. 딥 레드. 이 딥 레드 색상이 추가돼 가지고 출시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삼성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10대에서 20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점유율이 과반 이하로 애플에 밀리고 있어요. 업계에서도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MZ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애플과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봐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하고, 당연히 삼성이
뭐 잘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삼성이 올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배경으로는 이 생활 가전하고 TV 사업 부분이 그 회복이 유효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 생활 가전하고 TV 사업은 경기 침체로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적자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적자를 보이는데, 하지만 올 2분기에 들어서 TV 신제품 출시랑 그 생활 가전 판매 호조로 실적이 선방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2분기 매출이 60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로 올린 것으로 전망시게 됐는데, 각각 전년 대비 22.28%, 95.7% 정도 감소를 했죠. 이 같은 실적은 14년 만에 최저치라는 진단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DS 부분의 실적 악화가 이어진 것이 실적 악화의 주 원인입니다. 통상적으로 올 2분기는 모바일 신제품 비수기인데, 연초 발매한 그 스마트폰 신제품 S23 시리즈의 출시 효과가 반감이 되면서 우려를 낳았어요. 일각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됐을 정도죠. 근데 이런 악재 속에서 삼성은 올 2분기 생활가전하고 TV가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선방하면서 버팀목이 됐다는 그런 평가도 들리는 거죠. 이렇게 증권사들이 전망한 생활가전하고 TV 사업 부분의 2분기 매출은 한 15조에서 16조 됩니다. 15에서 16조 된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 정도로 되는데 전년 수준을 소폭 웃돌 전망이고요. 아직 시장의 생활가전하고 TV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은 이들의 사업 부분은 경기 침체에도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어요. 특히 지난 3월 출시한 23년형 TV 신제품 판매 호조와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한 것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평이에요. 아직 가전하고 TV 업계의 재고 수준이 높고요. 수요 둔화도 지속되고 있고, 이 급격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가전제품의 경우에 물류비 부담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요. TV도 패널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3분기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애널이 생활 가전하고 TV 실적은 1분기에 바닥 찍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는 또다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올 하반기 TV 제품 강화에 나서면서 더 큰 매출 신장을 노리는데,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조만간 83인치형 OLED TV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 제품에 사용되는 패널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삼성과 OLED TV 라인업을 확대해가지고 네오 QLED하고 마이크로 LED TV 등 한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이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TV 매출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됐네요. 그래도 잘 해가지고 실적을 잘 쌓은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기업이 있는데 이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동을 중심으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수주를 했고,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유가 쇼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규모 수주를 짜는 것이 화근이 됐고,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2013년에 1조 4,500억이라는 그 적자를 기록하면서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2014년 11월에 삼성그룹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 야심차게 추진했던 삼성중공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주주 반대로 공식 무산됐고, 이후로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는 한없이 추락을 합니다. 합병 결의 당시 71,9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12월 말에 1,450원까지 급락을 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2015년 또다시 조단위 적자를 내면서 자본 잠식에 빠지죠. 당시 이재용 부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유성증자를 추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이제 자금난을 이제 벗어나는 거죠. 최근에 고금리 기조랑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국내외 건설업계 동반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EPC 분야, 설계, 조달, 시공 이쪽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10년 반전 스토리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보니까 지난해 10년 만에 매출 10조 클럽 재가입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도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이런 불황 속에서 견실한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주주화하는 정책까지 재추진되고 미운 오리에서 삼성그룹의 실적 효자로 탈바꿈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8일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안에 향후 3개년 주주화하는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지난 2012년 배당을 마지막으로 막년까지 무배당 정책을 했는데 최악의 실적 부진이 원인이었겠죠.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 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최근에 주식 보유 목적이 돼서 일반 투자로 변경하는 등 주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올해 실적 목표 달성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23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10조 5천억, 7,600억 정도로 보는가 봐요. 특히 영업이익은 2012년 7,300억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던 지난해보다 상향한 수치인데, 신규 수주 목표 또한 지난해 10조 2,300억 정도보다도 한 17% 증가한 12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상반기 해외로부터 들려온 수주 낭보는 많지 않은데, 이 1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된 그 알제리 그 프로판탈수소하고 폴리프로필렌 그 프로젝트는 영국과 중국 업체의 컨소시엄에 내줬고, 지난 1월 카타르 라스라판 석유화학 프로젝트 정도가 상반기 수주 성공 사례로 꼽힌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 화공 부분은 상반기 눈에 띄는 수주가 적었고요. 이 프로젝트 진행 자체도 지연되는 경우 많고, EPC 비용의 상승과 유가 그 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발주처와의 마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잘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이게 이재용 회장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라서 잠시 한번 얘기했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삼성 엔지니어링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의 계열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일단은 일요일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고 덥기도 하고 또 비 내리는 곳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개인 위생 잘 챙기시길 바라요.